안녕하세요. 국어 지식을 꾹꾹 눌러 담아주는 국어의 꾹꾹쌤입니다. 자, 2021년 소의 해가 밝았습니다. 자, 올해도 힘차게 시작해야 되겠죠. 자, 국어와 함께 국어 공부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공부하러 가볼까요? 수능 국어 필수어휘 208번째 시간입니다. 자, 어휘력 기르기 3탄.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141번부터 160번까지 20개의 단어 익혀봅시다. 자, 141 의도. 무엇을 하려는 생각이나 계획, 필자가 글을 통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 그런 거를 의도라고 하죠. 자, 예문. 내가 그런 나쁜 의도로 그런 것은 아니다 할 때 의도, 뭐 비슷한 말로 뜻 있죠, 뜻. 의지, 의향, 의사, 자, 이런 것들이 비슷한 말로 되고요. 순화어라는 거는 의도가 한자어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거를 좀 고유어로 좀 바꾸면 본뜻 요 정도 된다라는 거죠. 순화어. 의도, 무엇을 하려는 생각이나 계획을 의도라고 합니다. 자, 142. 응축. 내용의 핵심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 쌓여 있다. 자, 그거를 응축이라고 하죠.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요 뜻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사실. 자, 첫 번째 응축 1 해가지고 이런 것도 나옵니다. 한데 엉겨 굳어서 줄어듦. 그것도 응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응축 3 해가지고 이제 전기, 전자 분야에서 기체가 액체로 변함 또는 그런 현상을 또 응축이라고 합니다. 요런 단어는 이제 우리 수능 국어 이제 비문학 풀 때 요런 단어, 과학지문 나오면 이런 단어 나올 수 있죠. 자, 예를 들어 포화 증기의 온도를 내리거나 일정한 온도에서 압축하면 증기의 일부가 액화하는 거. 공기 속에 수증기가 미세한 먼지나 이온 따위를 핵으로 하여 안개, 구름, 이슬, 눈으로 변하는 것, 그런 것도 다 응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다룰 거는 이제 응축 두 번째 겁니다. 내용의 핵심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 쌓여 있음. 자, 그러면 요거하고 요 응축하고 요 1번, 3번 여기에 나온 응축은 일단 의미상의 연관성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다의 관계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죠. 만약에 연관성이 전혀 아예 없으면 동의의 관계가 되겠지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다의 관계가 됩니다. 자, 143 의거. 어떤 사실이나 원리 따위에 근거한다. 자, 의거라고 하죠. 자, 예문. 경험 철학에서는 귀납법에 의거하여. 자, 의거가 뭐라고? 어떤 사실이나 원리 따위에 근거한다. 의거하여 개별적인 사실의 진리에서 일반적인 진리를 찾아간다. 아, 그러니까 귀납법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에서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거. 그게 귀납법이구나 라고 알아두면 되겠네요. 자, 참고 연역법이 있고요. 귀납법, 유비추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말하면 연역법이라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결론 끌어내는 거. 그러니까 귀납법에 약간 좀 반대되는 어떤 그런 성향이 있죠. 연역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거, 귀납법은 구체적인 거에서 일반적인 거. 자, 요거 쉽게 외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역은 이응에서 시작하잖아요. 이응.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귀납법은 기역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에서 일반적인 결론. 자, 요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편합니다. 자, 유비추리는 뭐 유추하고 비슷해요. 두 대상이 같다는 전제하에 여러 가지 속성이 다 비슷하니까 얘는 이러한 속성을 가졌으니까 얘도 그러한 속성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추리하는 거, 그런 거를 유비추리라고 합니다. 자, 144 의식의 흐름 기법.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 소설에서 간혹 이제 등장하는 어떤 소설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작가나 한 인물이 가진 의식의 흐름. 자, 의식이라는 건 생각이죠, 생각. 어떤 생각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는 형식입니다. 자, 예를 들면 소설가 박태원은 또 그 영화 감독 봉준호 감독의 외할아버지로도 또 알려져 있죠. 예, 박태원 월북 작가이기도 합니다.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시의 1일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자, 그 소설 보면 되게 특이해요. 왜요? 왜냐하면 일단 일정한 줄거리가 없어요. 도대체 줄거리가 뭐야? 어떤 핵심적인 갈등이 뭐야? 없습니다. 일정한 줄거리 없이 어떤 그 주인공의 어떤 그런 의식의 흐름에 따라 이제 서술하는 어떤 서술자의 관찰과 심리가 흘러가는 대로 생각의 흐름대로 서술되는 그런 형식의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고등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설이죠. 145 말이나 글의 소뜻.
뜻. 자, 우리가 평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막상 물어보면 뜻을 물어. 야, 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나오면 중요성이나 가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역사적 의의라고 하면 역사적으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가치 있다. 이런 것이 가치 있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지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남북정상회담이 갖는 의의가 있는 삶 이렇게. 자, 이번에는 표준 발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민주주의의 의의, 요거 문법 시간에 많이 공부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의의는, 자, 요거는 단어 민주주의에서 끝단하잖아요. 요 의의는요, 그냥 글자 그대로 의로 읽어도 되고요, 이로 읽는 거를 허용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요 의의가 있잖아요. 요거는 조사죠. 관형격 조사 의의죠. 이 관형격 조사 의의는 글자 그대로 의로 읽는 게 원칙이고요, 애로 읽는 거를 허용합니다. 자, 그래서 나의 살던 고향은 나의라고 읽어도 되고 나의 살던 고향라고 읽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새로운 단어가 시작했죠. 요거는 첫 단어 의는요 무조건 글자 그대로만 읽어야 됩니다. 읽을 때 그냥 이중모음 의로 읽고요. 자, 여기 마지막 네 번째 의가 있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 요거 두 번째 단어니까 글자 그대로 읽는 게 원칙이고 이로 읽는 거를 허용해 줍니다. 146. 이욕. 개인적인 이익을 탐하는 마음을 이욕이라고 합니다. 자, 예문. 끊임없이 이욕을 추구하는 인간의 탐욕. 이욕을 채우다. 이욕에 눈이 멀다. 자, 참고로 사리사욕 많이 들어봤죠? 사리사욕을 채우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욕심을 채우다. 요때 사리사욕에 이욕이 있죠. 요 사자는 사사로울 사자고요. 리욕 여기죠. 이 리가 이제 이요고 똑같은 거예요. 한자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젠 두음 법칙에 의해서 자, 니을이 탈락하고 그냥 이욕 이렇게 쓴 거죠. 이욕. 사리사욕의 리욕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탐하는 마음을 우리는 이욕이라고 합니다. 147. 인정하다. 뭐 요거는 가볍게 패스해도 되죠.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하나 알아둘 게 있습니다. 자,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자, 문형정보라는 게 있어요. 이 문형정보가 뭐냐면 문장의 문장의 형태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자, 인정하다 한 다음에 점점을 뭐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인정하다라는 단어는 이제 동사는 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점점을 이렇게 나오면 누가 무엇을 인정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마찬가지 누가 무엇을 뭐뭐으로 의로도 필요하면 요거는 필수적 부사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주어는 무조건 있는 겁니다. 주어는 무조건 있는 거니까 주어 목적어, 부사어가 필요한 세 자리 서술어다 라는 걸 알려주고요. 자, 누가 무엇을 어떻다 하고 뭐 이런 형태로 쓰일 수도 있고요. 뭐하다 하고 뭐 이런 형태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이런 정보들은 이제 문장의 형태를 알려주는 정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정하다. 148. 일대기. 한 사람의 일생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뭘 알아두어야 되느냐. 영웅 일대기 구조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고전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죠. 고신비 기구사위 첫 자만 땄습니다. 고귀한 혈통. 영들은 남다른 핏줄을 타고 태어났죠. 신이한 탄생, 귀한 출생이에요. 뭐 알에서 태어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비범한 능력, 오타네요. 능력, 비범한 능력, 탁월한 능력. 자, 기아가 됨. 기자가 버릴 기자고요. 아자가 아이 아자입니다. 그래서 어려서 버려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구출자, 구해주는 사람, 키워주는 사람, 양육자, 도와주는 사람, 조력자를 만나기도 하고요. 사회적 시련 고난을 겪고 그것을 극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대한 업적 남기면서 승리자가 되죠.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영웅 이야기죠. 뭐 영웅 이야기 동명왕 신화도 있고요. 홍길동전도 영웅 소설이죠. 뭐 홍기월전도 마찬가지고요.
149 입증, 증거 따위를 내세워 증명합니다. 자, 예문 의료사고의 입증은 의료기관에 있다. 그 사고는 목격자가 없어 입증이 불가능했다. 이 학설은 입증이 곤란하여 통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통설? 통설은 세상에 널리 알려지거나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설, 그런 거를 통설. 통념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통념은 일반적인 생각, 견해, 뭐 그런 것들이 통념이 되는 거고요. 통설, 일반적인 설, 통설. 자, 150. 자각, 현실을 판단하여 자기의 입장이나 능력 따위를 스스로 깨닫는 것을 자각이라고 합니다. 자자가 스스로 잡니다. 각자는 깨달을 각이고요. 예문, 자기 자신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하자는 자각도 목적도 없이 전쟁터에 죽으러 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견딜 수가 없는 일인 것이다. 자각, 스스로 깨닫는 거. 자각. 자, 중간 점검 해봅시다. 자, 141번부터 우리 150번까지 봤죠? 의도, 응축, 의거, 의식의 흐름 기법, 이육, 인정하다, 일대기, 입증, 자각. 뜻이 생각 안 나면 다시 앞으로 돌려서 다시 익히세요. 41번부터 50번까지. 자, 151. 자적. 속박됨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즐김. 자, 참고로 고전시가 보면 유유자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 겁니다. 유유자적, 자적 똑같죠? 여유가 있어. 한가롭고 걱정이 없는 모양. 그게 유유자적이에요. 그러니까 속세라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세에 속박됨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 편히 지내는 거를 유유자적. 그 유유자적한 태도, 자연에서 유유자적 보내고 있다. 유유자적. 속박됨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즐깁니다. 152. 자존, 자신의 존재 혹은 자기 힘으로 생존하는 것. 자존, 뭐 자존감 이런 말 쓰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단어니까 요거는 익히면 됩니다. 그냥. 작가의식, 작품의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드러난 작가의 의도를 작가의식이라고 하죠. 자, 문학에서는요, 작가가 가지고 있는 태도, 사상 또는 작가로서 가져야 하는 태도나 사상을 작가의식이라고 합니다. 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가의식을 갖추면 등단하거나 작품을 내지 않아도 작가라도 본다. 자, 예문 할 때 그 작가의식, 작가의 어떤 그런 생각, 태도 다 포함합니다. 장황하다, 매우 길고 번거롭다. 예문, 설명이 장황하다. 네 말이 너무 장황하니 사람들이 모두 지겨워하는 것이다. 장황하다, 굉장히 길고 번거로운 거, 장황하다. 전개, 내용을 진전시켜 펴나가는 것을 전개라고 하죠. 자, 소설의 어떤 전개 방식 보면 이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구성 방식을 가지고 있죠. 희곡은 약간 다른데 발단, 전개, 절정, 절정이 가운데 있죠. 절정, 하강, 대단한 이런 거. 시 같은 경우는 다양합니다. 시상 전개 방식이 굉장히 뭐 시간의 흐름도 있고 공간의 이동도 있고 시선의 이동도 있고 뭐 기승전결 다양한 어떤 전개 방식이 있죠. 전제,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기 위해 먼저 내세웁니다. 전제. 자, 예를 들면 뭐 3단 논법, 아까 연역법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자, 대표적인 연역법 3단 논법 있는데요. 대전제, 소전제, 먼저 깔아놓습니다. 전제가 있죠. 그 다음에 결론. 아까 연역법이 뭐라 그랬죠?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어떤 개별적인 어떤 그런 결론을 끌어내는 거라고 했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대전제 깔아놨고요.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소전제, 작은 전제. 마지막 결론 끌어냅니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자, 이런 어떤 결론을 끌어내는 거죠. 자, 전제라는 거는 어떤 먼저 내세우는 거. 자, 먼저 내세우는 거를 전제. 자, 전환,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거나 바꾸는 것을 전환이라고 하죠. 자, 뭐 참고로 전환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어로 뭐 그런데, 한편, 다음으로, 아무튼 이런 것들이 전환을 나타내는 접속어죠. 절충, 서로 다른 사물이나 의견, 관점 따위를 알맞게 조절하여 서로 잘 어울리게 하는 것을 절충. 자, 예문, 노사는 미타결된 임금에 대한 막판 절충을 벌였다. 여야는 협상을 계속했으나 절충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자, 절충, 잘 맞게 조절해서 어울리게 하는 거. 그런 거를 절충이라고 하죠. 절충.
점층적, 점차적으로 의미를 쌓아가는 방식. 자, 요거는 이제 문학 필수 용어에서도 많이 나왔죠. 점층법 할 때 점층. 크레센도 생각하면 돼요. 160 정한, 뭐 말 그대로 정과 한이네요. 자, 참고로 이별의 정한을 다룬 우리 문학 작품들 많이 있죠. 고대가요 공무도화가 있잖아요. 이미여 물을 건너지 마오 이렇게 나오는 거. 황조가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외로울 사이네 뭐뭐 뉘와 함께 들어가 있고. 고구려 제2대왕 유리왕, 유리왕의 그 황조가도 있고요.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하면서 고려가요. 서경별고,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이 새로 닦은 이 서경을 내가 사랑하지만은 당신과 헤어지기보다는 내가 길쌈하던 배 다 버리고서라도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서경별고. 송인, 그 정지상의 송인 한시입니다. 요거는 황진이 시조, 뭐 동짓달 기나긴 밤 이런 것도 있고요. 어저 내일이야 요런 시조들. 진달래꽃, 요거는 현대시죠. 김소월의 현대시, 진달래꽃. 이런 작품들의 어떤 이별의 정한, 이런 것들이 녹아 있습니다. 정과 한을 정한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51번부터 60번까지 자적, 자준, 작가의식, 장황하다, 전개, 전제, 전환, 절충, 점층적, 정한 익혔죠. 자, 10초 뒤 전체 20개의 단어 다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기억 안 나면 앞으로 돌려서 다시 보세요. 무엇을 하려는 생각이나 계획, 필자가 그를 통해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바. 내용의 핵심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 쌓여 있다. 어떤 사실이나 원리 따위에 근거함. 자거나 한 인물이 가진 의식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는 형식. 말이나 글의 속뜻 또는 중요성이나 같이. 개인적인 이익을 탐하는 마음.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다. 한 사람의 일생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 증거 따위를 내세워 증명함. 현실을 판단하여 자기 입장이나 능력 따위를 스스로 깨달음. 속박됨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즐김. 자신의 존재 혹은 자기 힘으로 생존함. 작품의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드러난 작가의 의도. 매우 길고 번거롭다. 내용을 진전시켜 펴 나감. 사물이란 현상을 이루기 위해 먼저 내세우는 것.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거나 바꾸는 것. 서로 다른 사물이나 의견, 관점 따위를 알맞게 조절하여 서로 잘 어울리게 함. 점차적으로 의미를 쌓아가는 방식. 정과 한.
자, 수능 국어 필수하기 208번째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꾸준하게 익히세요.